자,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좀 할게요. 자,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좀 하고. 자, 힘실리는 미국의 9월달 금리 인하, 물가지수 전년 대비 2.6%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PC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금요일 날 발표가 됐고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것도 그 PC 발표되기 전에 저희가 하우스 방송에서 요 괜찮게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는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 GDP가 3.3%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게 GDP 안에 포함되어 있던 PC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발표되는 이번 달 말일날 발표된 PC 지표도 괜찮을 겁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미국 CPI, PPI 7월 달께 높게 나왔죠. 그 높게 나온 이유가 봤더니 항공료랑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수료, 7월달에 주식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PC 지표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뒤, 그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괜찮을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PC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9월 달인 이번 달에 PC 지표가 위험할 수도 있다,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0월 달도 높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PC가 높게 나온다, 시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알고 있고, 뭐 항공료 계절적 때문에 올랐잖아, 일시적인 요인이잖아, 포트폴리오 수수료 주가가 올라가서 오른 거잖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는 시장이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상품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시장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살짝 높이 올라가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어차피 지나면 떨어질 거야 라고 시장이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지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 모른다는 거. 자, 프랑스 총리 신임 투표 앞두고 프랑스 운명 걸려. 자, 야당은 싸늘. 일단은 9월 8일 날 프랑스에서 투표가 이제 일어나죠. 이번에 지금 프랑스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높이 올라갔고, 뭐 원인은 당연히 뭐 재정이 적자죠. 재정이 너무 재정이 이제 적자기도 하고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프랑스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다. 근데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좋고 수출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돈도 못 벌고 경제도 안 좋고 거기다가 부채까지 많아. 돈은 더 찍겠대.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는 튀겠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또 그리스 국채 금리보다 또 낮게 나온 경우가 또 있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그리스 국채보다 그 국채보다 이제 매력적이지 못하는 이런 일시적으로 이제 패깅이 바뀐 현상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프랑스가 위험하고 흔들린다. 그래서 9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투표를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관세 대부분 불법. 미국 법원 결정에 트럼프 나라 재앙 빠질 거. 자, 봅시다. 지금 미국에 있는 법원들 트럼프와 지금 관세 전쟁 뭐 계속 소송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관세를 소송을 해? 법원이랑 싸워? 근데 법원이 이긴대. 지금 이길 것 같대. 그래서 트럼프 관세를 앞으로 못 때린대. 이걸 호재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원이 이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멈출까? 트럼프 정부가 무조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때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법원이 승리하고 트럼프가 관세를 못 때리잖아요. 새로운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악재로 바라봐요. 이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법원이 트럼프한테 승소한다? 그렇다고 시장이 더 좋은 거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냅두는 게 낫다. 왜?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산 시장은 변동성을 싫어하죠. 그리고 지금 법원이 뭐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 금방 안 끝나요. 계속 질질 끌고 가. 여러분들 소송하면은 몇 년씩 걸리는 거 알죠? 똑같아. 질질 끌고 가고, 만약에 법원이 이긴다 하더라도 국가비상법을 뭐 해서든 행정명령을 통해서든, 야, 미국의 국가가 지금 우리가 안보가 위험해 있는데 이거 관세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반도체 매기고 그런 식으로 때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냅두는 게 낫다. 자, 엔비디아 중국 수출 막았더니 알리바바 자체 AI 칩 개발. 봅시다.
여러분들 올해 3월 달에 기억하세요? 3월이 아니지 1월이죠. 올해 1월 달에 딥시크 사태 기억하시죠? 중국의 AI 기술, 근데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 모델이 나오면서 야 미국의 AI 거품 논란이 커졌죠? AI 거품 아니니? 챗GPT 알겠어 좋은 거.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저렇게 돈도 투자 안 한 딥시크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때 주가가 빠졌었죠? 그때 분위기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술력으로 따지면 미국은 못 따라하긴 하죠. 지금은. 근데 알리바바 자체 AI 칩 개발한다 요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월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야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해? 엔비디아가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미국 AI 기업들이 갈 수 있을까? AI 거품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요게 언제냐면은 올해 1월 딥시크 사태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 시장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똑같습니다. 소름 돋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달 우리가 증시가 어땠고 월가 시장에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굉장히 올해 1월달에 발생했던 딥시크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때만큼 오래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요것 때문에 AI 버블론이 깨지고 막 조정이 시작된다 그런다 해서 올해 상반기 때만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 AI 거품 버블론 플러스 트럼프 관세 인상이 합쳐져서 그랬기 때문에 오래 간 거지. 그 낙폭도 컸던 거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항상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이유는 있어야 된다.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하게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감소를 했네요. 경기 둔화에도 해고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 좋다. 나쁘지 않다. 여전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지표는 아직도 짱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트라이를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3.3%입니다.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올랐죠?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 시즌 종료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계속 갈 겁니다. 왜? 이유가 뭐였죠? 그냥 내 내피셜일까? 아유, 뭐,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말은 뭐 바꾸지 못하겠고 계속 올라간다고 해야지. 그냥 내피셜로 떠드는 걸까? 내 전재산이 다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인 적이 없었어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나서 역성상처럼 보이긴 했지만 소비는 유지가 됐어. 여러분 2분기 성장률 잠정치 3.3%예요. 3%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정치지만 이제 확정치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2% 후반 3%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3% 요거 그 세부 내역이 중요하거든요. 민간 실질 투자가 늘었어요. 민간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소비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경제 아직은 당장 안 깨진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9월달 많은 분들이 조정을 외치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쫄고 피해야 돼? 그만둬야 돼? 아니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쫄아? 여러분들 기회예요. 기회라고. 음? 아니 곱게 들으신 분들은 야 무슨 또 맨날 기회라 그러냐? 자,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조정 나올 때마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론적으로 말해봅시다. 기회일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났어 안 났어? 수익이 안 났잖아. 수익이 났잖아요. 지금까지 기회 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그거 기회인 거 아니 곱게 듣고 반대로 하고 이상한 거 줍고 그러고 있으면 수익이 못 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빠질 때마다 담으신 분들은 기회였어요. 수익이 발생을 했다고. 그럼 앞으로 코인에쉬야 기회가 많냐? 아니요. 전 기회 많지 않다고 봐요.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기회 줬으면 많이 줬다고 봐요. 막바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뭐 앞으로도 많이 남은 기회랑 마지막 기회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관세 50% 폭탄에도 인도 펀드만 마이너스다. 인도서 짐싼 투자자들. 아, 인도랑 싸우고 있죠? 인도랑 싸우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게 싸우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또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인도랑 캄보디아였나요? 인도네시아였나? 무튼 이렇게 투닥투닥 했었죠? 전쟁이 있었죠? 다시 한번 크로체크 해보자. 파키스탄, 캄보디아가 아니라. 파키스탄 전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내가 멈춘 겁니다. 내가 멈췄어요. 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잖아. 근데 모디 총리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죠?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제가 끝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승질 나죠? 오케이, 너 관세 50%. 관세 50%.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관세 50%. 스위스 총리가 조금 관세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했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관세 스위스 35% 때려버리죠. 35% 맞나? 여러분들 이젠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트럼프 총리라니까. 힘이 이렇게 막강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눈 딱 보이는 39% 때렸구나. 스위스 대통령이 훈계했어요. 관세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39% 때렸어. 그 다음날 바로 스위스 대통령 총리 연락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웃기죠? 외교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심기 건드리면 안 돼. 비트코인 11만 달러선 근저, ETF 수급 반등에 선물 강세. 지금 뭐 살짝 또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크게 의미 없다. 아직 월말 월초 지나지 않았고 이제 9월 초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막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뭐 하락했다 의미 있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 지금 올라가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해. 큰 추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8월달 2271억 털렸다. 디지털 자산 해킹 전월 대비 15% 급증.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상승장 때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보안이에요. 해킹입니다. 여러분들 막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100% 믿죠?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가 100% 안전하다, 뭐하다, 위험하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해킹범들이 빼가잖아요? 여러분들 피싱 당하면 거래소에서 지네들이 다 인증해가지고 빼가는 경우도 많아. 그럼 거래소에서 물어줄 의무 없어요. 왜? 내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 못했고 내가 피싱을 당한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어줄 의미가 없어. 그리고 거래소가 만약에 해킹 당해서 없어졌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적으로 물어줄 의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누구한테 보장받을 거야?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관해야 돼요. 상승장 때마다 이렇게 털린다니까요. 남 얘기 같죠? 무심결에 뭐 구글 이메일 정보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빨리 바꾸세요. 그냥 클릭했다가 피싱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암호화폐 다 털린다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산으로 보관해야 돼요. 거래소 따로, 홀드 월렛 따로, 그리고 현금은 또 따로. 요런 식으로. 홀드 월렛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디센트 월렛. 우리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자, 영상 더보기란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자, 통합 링크 있죠? 이거 누르면은 밑에 할인받고 디센트 월렛 요거 구매할 수 있어요. 보통 2개 세트 많이들 구매하시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따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홀딩하는 거 그런 식으로 따로 보관하고 또 알트코인 거래소 좀 잦은 것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게 따로 보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이거는 기계 없어지고 분실 당해도 괜찮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프라이빗 키만 저장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 요겁니다. 홀드 월렛. 요거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서 사세요. 그리고 단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아끼겠다고 오픈 마켓, 지마켓 이런 데 싸게 파는 거 있거든요. 해킹 당합니다. 1, 2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 수백만원 털려요.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 연동된 거 사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가지고 보관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막 샀다 팔았다 막 거래소에 넣어놓으면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 팔고 싶고 막 매수하고 싶고 홀더블렛에 넣잖아요. 귀찮아서 안 하게 돼. 연결하고 또 앱 설정하고 홀딩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 투자자야. 그러면 해외 거래소 디센트 원래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어렵냐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한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거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무조건 미리미리. 아, 저 해킹 당했어요, 코인이슈님. 미리 얘기 듣고 하늘 걸, 뭐 담아 놓을 걸.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주변에 해킹 당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크립토 트레이더,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시에 강세장 종료 전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정이 나오고 좀 흐를 때 10만 달러 붕괴되면 강세장 종료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요런 얘기들 항상 뭐, 이젠 지겨워.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 종료된다? 웃기고 있네. 한번 보세요. 강세장 종료되나, 안 되나. 차트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거시경제는 하나도 안 보고. 자, 주류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10의 시장 지배 강화. 일단은 이더리움의 사용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고무적인 일이다. 좋다. 그리고 월가 기관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실물 자산에 또 쓰일 수 있게끔 요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 바이더딥 주장 남발 더 떨어진다는 신호인가? 자, 봅시다. 더 사야 된다. 트럼프 아들내미도 또 비트코인 사야 된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썼더라고요, 바이더딥을. 여러분 한 가지 웃긴 거 얘기해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미국 주식 사셔야 됩니다. 파시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그 SNS를 올렸을 때마다 그게 무슨 신호였을까? 트럼프 아들내미는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신호를 딱 SNS에다 올렸을 때 그게 무슨 신호였을까요? 그때마다 최저점이었어요. 최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보다 경제 더 잘 알아요. 핸들링 더 잘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면 사면 됩니다. 사면 돼요. 미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들고 계시면 됩니다. 트럼프 사망설에 디지털 자산 시장 흔들 하루 새 5,500억 청산. 요거 계속 찌라시로 떠들더라고요. 막 손에 뭐 무슨 반점이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아유 음모론은 좀 하루 새 5,500억 청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기관들이 던질 때 공매도 때릴 때 아래에서 주우려고 명분 갖다 붙이길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출이 나왔네요. 유입이 나왔고, 유출이 나왔고, 일단은 매달 초 9월 1일 날, 유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기사 봤더니. 그래서 유의미하게 좀 유입이 나왔고, 9월 초에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더리움도 말일날 유출이 나왔지만, 유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9월달 초에 유지가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자, 9월 2일 유조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9월 3일 날 미국 노동부 지표 발표되고요. 그리고 또 보자. 줄탄 보고서 개인 민간 개인 보고서 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됩니다. 그리고 4일 날 ADP 민간 고용. 그리고 5월 달에 임금 고용 실업률 발표. 5월 달이 아니지. 5일 날. 그래서 3, 4, 5 고용지표 특집. 이번 주는 고용지표 특집. 그리고 9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랑스에서 그 투표 있고요. 그리고 9월 10일, 11일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 물가, PPI, CPI 이렇게 발표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발표되고요. 연준 금리 결정. 뭐 금리 내리겠죠. 25bp인지 50bp인지. 근데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려면 9월 10일, 11일 날 긍정적으로 물가가 둔화가 돼야 돼요. 빠져야 됩니다. 물가 튀면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9월달 나쁜 금리 인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중요하고 또 뭐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연준의 원로이사는 고용시장이 안 좋아서 빅코트 가능하다. 50bp도 내릴 수 있다고 9월달에 그 얘기하네요.
그 얘기하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를 1.6%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6%면 높은 거예요. 1% 중후반 요거면 괜찮다. 경제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자지구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자지구 재건안 보신 분 계시나요? 재건안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친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정책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름 돋는 그 재건안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아직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획 단계입니다. 제안서만 제출한 단계예요. 찌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동의 가자지구에 있죠? 트럼프 정부가 중동에 대한 좀 개입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임기 초기 때부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동을 그냥 외면했고, 트럼프는 중동을 계속해서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춰야 되고, 또 원유 또 생산하고 증산하고 또 감산하고 이런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동 관련해서는 좀 딥하게 개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 가자 지구를 좀 재건하고 경제를 가속화하자. 그러한 제안서가 그 워싱턴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가자 지구의 재건 프로젝트를 미국이 전담해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RWA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미국이 최소 10년 동안 가자 지구를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신탁 통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탁 통치? 신탁 통치. 이거 옛날에 중국이 하던 거 아니야? 응? 거진 뭐 중국이 홍콩부터 대만부터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조금 빈민 국가들 빨대 꽂아가지고 협력한다고 얘기만 협력이지 신탁 통치 그거 아니야? 요게 이제 어떤 계획이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해요. 이분들을 다른 데로 좀 이주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보금자리 뭐 땅 주인도 있을 거고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지구에.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뭐를 지급하냐면 토큰을 지급한대요. 토큰을.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200만 명이 있어. 근데 가자지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그 팔레스타인 국민이 가자지구에 땅이 100평이 있어. 이 100평만큼 땅 토큰을 주는 거야. 토큰을. 근데 이 토큰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대요. 근데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또 공사비 들어간 것들 또 이것저것 다 하면 또 다 대출이겠지. 뻔하지. 그래서 미국의 관리 지도 감독 하에 최대 8곳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면 8곳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런 소유권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기록해가지고 뭐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민들한테도 토큰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한테 요거를 아파트 지으면 예를 들어서 야 가자지구에 투자할 사람 미국이 어차피 우산을 씌워줘가지고 보호해줄 거니까 투자하자. 8개 스마트 시티 건설할 거야. 트럼프가 또 윽박 지르겠죠. 야 투자해라. 그 뭘로 받겠다는 투자 자금들? 디지털 자산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그럼 뭘로 받겠어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 제꼈고, 그리고 친크립토 정책을 왜 이렇게 내세웠는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자 주민에게 $5,000를 주겠대.
그리고 4년 동안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식량을 지급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자지구에는 AI 기반의 신도시 건설을 하겠대. 8곳 스마트 시티를 짓고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인공 리조트 섬도 10개의 대형 프로젝트로 구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모든 신도시 기반은 아이디인데 AI 그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아이디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하는데 주민등록을 어디서 위해?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뭐 또 생각나지 않아? 샘 알트만이 앞으로 정부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홍채를 주면은 그 홍채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를 심어가지고 AI 생태계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거잖아. 응? 그거잖아요. 돈 줄게, 생활비 줄게, 너네 땅에 대한 소유권 토큰으로 줄게. 그 토큰 갖고 오면은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도 줄 거고, 너네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게끔 해줄게. 블록체인과 토큰을 통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잠식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속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AI 기반으로 도시가 건설이 되고 도시가 움직일 수 있는 토큰 하나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AI 건설을 하겠다. AI 도시를. 근데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못하죠? 베타 테스트 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겠죠. 실험 대상이. 안 좋게 얘기하면 마루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자지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최소 10년 동안 토지 신탁 플러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건하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대. 뭔 뜻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넣겠다는 거잖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음?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지원 패키지는 뭐 1인당 5,000불 해가지고 임대료가 뭐 100%, 75%, 50%, 25%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더 웃겨. 공공토지 30%를 2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장기 임대 형태로 신탁에 기속을 시킨대.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국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라오스라던가 좀 못 사는 동네 국가들 있죠. GDP 조금 낮은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 중국이 들어가서 철도를 깔아줘. 야, 근데 너네 부채 못 갚아? 오케이. 철도 이용권 99년. 항공사를 지어줘. 공항을 하나 지어줘. 너네 부채 못 갚아? 오케이. 항공 이용료 99년. 미국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르죠. 조금 다르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안 쳤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 칠 예정이죠. CBDC로 안 치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 치냐?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뭐 토큰은 분할 소유할 수 있고 2차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돈은 평생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애가 계속 많게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열심히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부의 척도는 바꾸기 어렵다. 자금 조달을 뭘로 받는다 그래요? 공공지출이 7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민간한테 투자를 한 650억 달러 정도 받겠대. 그리고 연수입이 나오면은 그 나머지는 뭐 그 가자 국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가자 국부 펀드로 합류시키겠대, 넣겠대. 가자 국부 펀드 주인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럼 국부 펀드 운영으로 가자지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가자지구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국부 펀드 만들어서 너네들 해줄게 미국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쉽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될까요? 쉽게 안 될까? 쉽게 되긴 힘들겠죠. 일단은 가자지구라는 게 중동이죠. 중동은 순위파, 뭐 시아파, 그 말고도 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가 수백 년 동안 지금 얽히고 얽혀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런 그런 사이를 계속해서 확립하고 있고 계속해서 중동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란의 그 핵시설 공격했을 때 선제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 세계 뭐 인권단체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협회, 뭐 윤리국제법 논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긴 힘들다. 어, 지금 당장 하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해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접수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자 요런 얘기를 슬쩍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마트 관광시티 허브로 재개발하자 그 얘기예요. 미국이 만들어줄게 우리가 갖고 갈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지구를 토지 신탁 플러스 거기다 토큰을 얹어서 이주 부선까지 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식량도 줄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 발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테스트한다? AI로 움직이는 건설되는 신도시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베타 테스트 국가로. 그래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미국한테 쓰겠죠. 무섭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 보고서가 35페이지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첫 번째부터 아래 마지막 것까지 다 읽어봤어요.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돋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랑 크립토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왜 그랬는지? 느낌이 와? 그냥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지고 지네 뭐 월드 리버스 파이낸셜도 하고 지네 가족들이 하니까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기사 나오죠? 코인으로 얼마 벌었네, 주식으로 얼마 벌었네. 웃기지 마세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단기 채권 가격의 세 발의 피야. 달러 올라서 채권 가격 올라가면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주식 코인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막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올릴 거다. 왜? 재산의 일부분이 코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국 국채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국채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자기네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막아준다? 진짜 잘못된 발상이에요. 왜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밀었는지, 크립토 시장이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왜 밀었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밀었죠? 왜 밀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크립토, 블록체인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먹고 있잖아요. 응? 통치를 하고 있잖아.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전에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막 뭐 석기 시대 때 이때는 나라가 나라를 굴복시키고 먹으려면 그때는 뭐가 가장 셌어야 됐냐면 그때는 무력이에요. 칼을 좀 더 빨리 맞는 사람, 총을 빨리 맞는 사람, 대포를 빨리 맞는 사람, 무력이 셌어야 됩니다. 국방력, 군사력이 셌었어야 돼. 지금은요? 물론 군사력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 터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 시대 아니죠. 서로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가 세야 돼요? 무력 아니에요. 금융이에요, 금융.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목에 힘을 주고 이것저것 막 깽판 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이 세서? 여러분들 군사력만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국이랑 손잡고 일본이랑 손잡고 한국 손잡고 EU 손잡고 미국 누가 이긴 애 많이 없어요. 초토화야. 군사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융이에요. 금융.
기축통화 갖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 미국, 전 세계 증시의 60% 70%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 금융망을 지금 독식하고 있죠? 돈이 제일 많죠? 돈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 금융시장을 굴복시키고 종속시켜야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전 시대에는 무력이 나라를 종속시키는 주요 도구였지만 이제는 금융이다. 금융이다. 금융망만 잠식하잖아요. 해당 국가는 망합니다. 먹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밀었는지 이제 좀 이해되세요? 지금 토지자산 토큰화해서 달러 결제 레일을 전제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주도의 신탁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자지구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이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도시 인프라를 재개발하고요. 우리가 먹겠습니다. 뭘로? RWA로. 토큰화 만들어서 토큰 발행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망을 잠식당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의 주권을 잃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을.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991년도 모라토리엄 발음이 안 돼요 오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죠. 소련이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들. 소련이 무너졌던 이유는 미국한테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전쟁이 터져서가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산업 미친 듯이 경쟁을 붙었죠. 야, 누가 먼저 우주로 쏘니, 비행기를 쏘니, 인공위성을 쏘니, 미국이 이겼습니다. 소련, 쫓아가다가 돈 다 썼어요. 무너졌죠. 뭐가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요. 우리 항복 6년 뒤에 누가 무너지죠? 1997년도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IMF 한국이 무너집니다. 그때 왜 무너졌죠? 우리 외환보유고의 외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달러가 없었고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무너지네요. IMF의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2014년도 누가 비슷하게 흘러갔죠? 그리스. 그리스가 무너졌어요. 그리스 사태가 터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최근 몇십 년, 거의 100년, 최근 100년 동안은 무력, 싸우고, 칼로 찌르고, 전쟁 터트리고, 폭탄 터트리고, 무력 전쟁은 없다. 그럼 무력 전쟁 대신 뭐다? 금융망, 금융전쟁. 자본이 떨어지면 해당 국가의 주권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잃는다. 그럼 가자지구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잠식시키려면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망이 가자지구가 미국한테 잠식이 당한다? 그럼 이젠 신탁 통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밀어줬구나.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구나.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죠? 전 이거 보고서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더 긴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 들어볼게요. 다음 섹터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섹터로. 자, 지금 비트코인이랑 메인 알트코인의 디커플링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요거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8월 거의 14일부터 살짝 조정이 나왔죠. 꺾였고 PPI 발표 이후부터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내리꽂죠. 계단식 하향을 하고 있죠. 하락률로만 따지면 11%예요. 근데 사실 더 빠졌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급등이 나와가지고 요거 그런 거지. 한 15%, 13, 14%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동기간 11%에서 한 13% 정도 빠졌을 때 이더리움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볼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최고점을 또 뚫었죠. 이전 전고점을 뚫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다? 액에 6% 빠졌네요. 비트코인 13% 빠질 때 이더리움 6%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냅두고 이더리움 건드립시다. 당분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방어력도 좋을 거고요. 유동성도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먹을 게 더 많을 겁니다. 이더리움만 손대세요, 당분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더리움 하락률이 더 적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방어력이 좋죠. 솔라나 볼까요? 솔라나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솔라나 쭉 떨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쭉 올라요. 또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 갱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갔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13일 기준에서 2% 정도 빠졌네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안 빠졌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거기에 이제 상승 지금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비슷합니다. 시가총액 비교하면.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 비트가 5% 빠져. 그럼 이더리움 얼마 빠져요, 보통? 한 10% 빠지죠? 솔라나 한 12% 빠져. 그 나머지 시가총액 낮은 애들은 막 2, 30% 빠져요. 이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어라? 비트코인이 오히려 13% 빠지고 이더리움은 6, 솔라나는 2%. 비트가 좀 더 방어력이 낮네? 더 많이 빠지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디커플링 나잖아. 응?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에 진짜 이더리움이 잘 나가더라도 비트 6% 빠지면 이더리움도 6% 빠지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적게 빠지죠? 솔라나 적게 빠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방어력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2차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예전 차트를 한번 보내드려 볼까? 왜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폭락을 2차로 의미 있는 추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이제 그때는 못 버티는지 솔라나도 그렇고. 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상관관계가 조금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 커플링 이런 관계가 좀 조금 깨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더리움 내러티브 좋죠. 월가 기관들이 담고 있다. 앞으로 이더리움 많이 쓸 거다. 솔라나도 최근에 좋았어요. 내러티브가 좋은 몇몇 개 개별적인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잘 버텨요. 근데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예전에도 종종 발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예전까지도 아니야.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저는 17년도부터 코인 짬밥이 있으니까 또 이거 발생했네. 또 얘기가 나오지. 자, 왼쪽은 비트코인 차트고 오른쪽은 이더리움 차트예요. 17년도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비트코인 가격이 1차 폭락이 나왔어요. 1차로 비트코인 폭락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어떤가요? 한창 상승 중에 있죠? 뭐 절반 가까이도 못 올랐어.
한창 상승 중에 있습니다. 1차 폭락했는데 이더리움은 잘 나가네.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랑 비슷한지.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2차 폭락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2차 폭락이 시작됩니다. 1월 15일 날 한 달 정도 올라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버티다가 한 달 뒤에 2차 폭락이 발생해요. 1월 15일 날 이더리움 어떻게 됐을까? 한 달 뒤 이더리움은 그때 이더리움도 힘을 못 쓰고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자, 정리해 볼게요. 17년도 12월 18일 날 비트코인이 1차 폭락했을 땐 이더리움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한 달 뒤 2차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때는 이더리움도 힘을 못 쓰고 같이 떨어지더라. 같이 떨어지더라. 자, 17년도 봤죠. 두 번째 상승장 볼게요. 21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 4월 12일 날 1차 폭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 12일 날 1차 폭락이 터졌고 쭉 떨어지는데 그때 이더리움은 어때요? 한창 상승 구간이었죠? 말아 올리는 구간이었어요. 장대 양봉 2개 나오기 전에 요 구간이었어요. 비트코인 1차 폭락했는데도 이더리움은 잘 올라가네? 오케이. 근데 한 달 뒤 비트코인이 5월 10일 날 2차 폭락이 발생합니다. 4월 12일 날 빠져가지고 또 올라서 반등했어. 근데 또 못 버티고 쭉 떨어져요. 자, 5월 10일 날 이더리움 어떻게 됐을까? 여지없이 비트코인이 2차 폭락할 땐 이더리움도 쭉 빠지죠. 쭉 빠지죠.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도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죠? 비트코인 못 버티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잘 버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그냥 뭐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막 좋아하고 있어. 야, 역시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이더리움을 갈아타고 고래들도 막 매집하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자본 이동하는 게 보여. 비트코인은 하락률이 더 커. 이더리움 잘 나가고 솔라나도 괜찮고 영원히 갈 것 같아. 야, 이더리움 그렇게 작년에 제가 이더리움 사라고 얘기할 때는 안 사더니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의 한 해래. 너가 하는 얘기가 맞대. 지금 이제 와서 이더리움 사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응? 여러분들 만에 하나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2차 추가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흐릅니다. 솔라나도 흘러요. 뭔가 월가 기관들이 막 이더리움 매집하고 담으니까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여러분들 이더리움 알트야. 솔라나도 알트야. 아무리 해도 톱니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넘는다 하더라도 못 넘어요. 알트야. 알트에 불과해. 만약에 비트코인이 의미 있게 추가 낙폭이 나오잖아요. 큰 폭으로 좀 장대 양봉 음봉 나오잖아. 이더리움도 빠져요. 물론 17년도 21년도만큼은 안 빠지죠. 이더리움은. 솔라나는 뭐 조금 빠질 수는 있겠다. 왜? 그나마 그래도 17년도 21년도에는 기간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내러티브가 살아있잖아요. 큰 폭에 막 진짜 막 폭발적으로 폭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며 왜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거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더 빠지고 이더리움 솔라나가 방어력이 왜 더 좋을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더리움이 잘 나가고 뭐 솔라나가 잘 나가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봅시다. 기관들이나 글로벌 펀드들, 그럼 헤지펀드 연기금들 얘네들이 가장 많이 담는 자산이 뭐예요? 크립토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죠. 가장 깊은 호가 그리고 거래대금 비트코인에 다 몰려 있어요. 큰 손들이 있죠. ETF 해지 그리고 거래소 리스크 뭐든지 어떤 자산 가장 먼저 하냐면은 비트코인이에요. 현물 선물 둘 다. 여러분들 뭐 러시아나 러우 전쟁이 터졌거나 하면 중동 전쟁이 터져 가장 뭐부터 빠져요? 비트부터 빠져요. 비트부터 왜 빠질까? 기관들이 먼저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어떤 매매로? 알고리즘 매매로.
전쟁 터졌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던져. 사람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먼저 가격 변화가 와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무슨 거시경제든 매크로매매든 무슨 일이 반드시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제가 하락장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담으세요. 비트코인 먼저 올라갈 거예요. 요 얘기 들었었잖아요. 빠지는 것도 먼저 빠져. 그리고 나서 조금 사태가 심각해. 유동성이 알트코인, 그 충격이 유동성이 알트코인까지 좀 움직여. 그러면 알트코인 낙폭이 커지는 이런 구조예요. 비트 먼저, 그 다음에 알트.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먼저 반응을 했고, 아직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반응을 안 했을 가능성 우리가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ETF 자금 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ETF 기관들이 보통 비트코인을 많이 담잖아요. 금액도, 액수도 크고. 자금을 해지하고 ETF를 줄이고 하는 것들도 비트코인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조정 장세가 나와? 그럼 초반에 매도나 해지 나오는 거는 비트코인에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나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순서가 안 왔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이거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방송 가서 이런 내용 못 들어요. 진짜 17년도부터 짬밥이 있으신 분들, 짬밥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 분석 못 해. 사실 이거 하우스 방송에서 하려다가 오늘 정규 방송으로 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중요해서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고, 하우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보통 담보, 마진 구조,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시장이 어디가 가장 크냐면 알트예요. 알트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디파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빠른데, 다수의 선물 계정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은 비트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을 뭘로 잡냐면 담보물로 잡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포지션을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롱을 걸었어, 숏을 걸었어, 담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비트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아까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뭐부터 빠진다 그랬죠? 비트부터 빠진다 그랬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 그럼 내가 알트코인 투자자야. 선물 계정이야. 뭐를 아까 담보로 선물 알트 포지션을 잡는다 그랬죠? 이더리움 롱 쳤네, 숏 쳤네, 뭐를 담보로? 비트랑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잡았어요. 비트 가격이 빠지네? 그럼 담보가 가치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청산이 발생하겠죠? 근데 처음에 1차 하락 때는 크게 발생을 안 해요. 왜? 맞거든. 잉여 현금으로 두드려 맞거든. 핸들링 하면서 어느 정도 해지하면서 손실을 회피 만회하고 계속해서 맞는데 2차 하락 때는 요거 터지면 이더리움 솔라나 포지션 강제 청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담보물 다 빠지면서 스테이블코인 담보한 건 그나마 양반이야. 달러니까. 비트코인 담보물 깨지고 비트코인 추가 하락까지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얘네들 다 무너져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무너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요게 담보 마진 구조의 연쇄 작동이에요. 처음에는 알트코인 어찌됐든 간에 비트랑 그 스테이블코인을 담보 짓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안 빠져요. 나머지 2차, 3차, 4차 하락 때 쭉쭉쭉 빠져. 이더리움 솔라나는. 그리고 그때 낙폭은 비트코인보다 더 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서 그 최저점 구간에서 바라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잘 나가. 비트랑 이더리움 낙폭이 비슷해요. 아니면은 이더리움이 더 크게 빠지던가. 결국에는 똑같아. 지금은 비트코인이 막 안 좋아 보이고 많이 빠진 것 같죠?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 그렇게 돼. 퍼즐이 좀 맞춰지세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요렇게 분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코인이슈님, 요거 뭔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빠지죠? 도미넌스도 58%까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잘 올라가죠? 솔라나 잘 올라갑니다. 이거 뭐예요? 비트코인 흡성대법 끝난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유동성이 이더리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솔라나로 올라간 거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빠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17년도, 21년도에 겪었던 상승장 그런 그림. 비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알트코인을 움직이는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시작되는 흐름이구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아니면 낮을 것 같아? 뭐든지 100%는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럴 확률이 낮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런 맥락이었으면 이미 이더리움 올라갔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알트 상승장이 와서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라도, 전조 현상이라도. 최근에 여러분들 알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계세요?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 우리 하우스 분들 말고는 없죠?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말고는. 지난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올라가면 알트 불장이 맞았어요. 17년도, 21년도까지는. 근데 지금 이번 상승장은 아예 다르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해? 그러면 알트장이 시작됐네?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 ETF나 비트코인 시장의 자본 유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없이 쭉 빠지잖아요.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자본 유입 없이 이더리움, 솔라나 상승하는 알트 대상승장이 올 수는 없어요. 이번 시즌은 달라. 가격이 어느 정도 횡보치고 여기에서 의미 있게 뭐 도미넌스가 나가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쏠리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자금들이 너무 줄었어요. 현저히 줄었어. 여러분들 17, 21년도는 월가 기관들이 없었어요. 지금 장은 월가 기관들이 있고, 그럼 월가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매크로 매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아, 지금 알트 불장이 오는 시점이네, 아니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알트로 이동성이 이동 중이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왜? 비트코인도 힘을 못 받고 있어. 예전처럼 비트코인 가격 빠진다 그래서 무조건 이더리움, 솔라나, 알트 대불장이 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유입을 받아야 이더리움, 솔라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라고. 왜 그렇다? 월가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가 기관들이 비트도 사고 이더리움 사고 그때 간다고요, 같이. 지금은 우리 시점을 딱 봤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을 옮겨 가거든요, 자본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낙폭이 더 큰 이유는 이더리움으로 쏠려서 더 큰 것도 있어요. 왜?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보면은 고래들이 비트코인 막 10만 개 던지고 이더리움 샀어.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장 전 현상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유동성, 한정되어 있는 유동성이 지금 센 놈한테 가는 거예요. 이더리움, 네거티브가 있는 애들. 솔라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도 자본이 움직이고 또 오늘 뭐 그 트럼프 또 코인도 상장되죠. 그런 애들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장세에서는 내러티브가 있고 괜찮은 애들, 센 애들, 기관들 선택받은 애들, 얘네들로 한정된 유동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지고 유입량이 줄어들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은 언제 오냐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오르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더리움도 수급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올 때 그때가 여러분의 알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비트코인에 의미 있는 2차 추가 폭락이 오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도 의미 있게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포인씨네 조정 싫어요. 안 빠지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를 잘 해주길 바라야겠죠. 비트코인 빠진다 그래서 알트 대상승장 온다, 뭐 불장 온다, 막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곧 옵니다. 1차, 2차, 3차 잘 버텨도 4차 때 다 무너져, 알트코인은. 한 번 알트는 영원한 알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더리움 뽕에 취해 있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이더리움 좋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섹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마스터 패키지 그리고 파이널 엑시트 강의 9월 아마 오늘 또 방송 지연된 것도 그렇고 가격은 인상될 겁니다. 9월 2일 날 점심 12시까지
가격 인상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9월 2일 점심 12시 전까지만 결제하시면, 수강 신청하시면 가격 인상되기 전에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시 이후다 그러면 비싸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강 기간은 제가 9개월 드린다 그랬죠? 이번 상승장 끝나고도 남아요. 9개월 안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보실 분들은 보시라는 거. 자, 오늘 마지막 가도록 합시다. 오늘 참 방송 준비 많이 했는데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녹화로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이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국민연금 2025년도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 4.08%. 자, 국민연금이 4% 냈다고 하네요, 상반기에. 그래서 4%대 수익률이 가져갔고 50조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해외에서 수익이 났고 국내에선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국민연금 투자 잘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돈 많이 번 거. 나중에 연금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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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잖아요. 그래도 우리 후손이라도 나라도 국민연금 타먹으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돈 좀 더 많이 벌어야지. 국민연금 한 달에 내는 게 얼만데 돈 아까워 죽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야지 뭐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있나, 그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가장 최근 공시 기준에서 25년도 6월 말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굴리고 있는 자산은 1269조. 1269조 원 정도. 많이 굴리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최근 3년짜리가 6.98.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코인 투자하신 분들에게 7%밖에 못 벌어? 여러분들 1269조 원에 7% 얼마야? 여러분들 시드 뭐 100만원, 1000만원에 7%면 낮지만 1269조 원에 7%면 얼마예요? 1%만 해도 얼마야? 25년도 상반기만 4.08%. 준수하죠? 상반기만. 최근 10년 동안 6.56%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에서 6, 7%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방송 인트로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 실패할 수 없는 투자 방법 말씀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담는 종목들이 있죠? 그거 따라서 담으시면 돼요. 쉽죠? 간단하고. 국민연금이 뭐 담았나 제가 이거 링크 알려드릴 거거든요. 사이트 방법이랑. 그거 딱 검색한 다음에 뭐 담았는지 보면 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국민연금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종목 선택을 잘한 것도 있지만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하나 마음에 들면 거기다 몰빵 치죠. 대다수가. 목숨을 걸어버리지, 전재산을 걸어버리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의에서도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에서도 16개 알트코인 넣어놨죠. 섹터별로. 왜 섹터별로 넣어놨을까?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 기왕 할 거면. AI 섹터, 밈 섹터, 그리고 RWA 섹터. 왜? 상승장 때마다 순환매 상승장이 벌어지니까. 여기 발라먹고 저기 발라먹고 다 발라먹으라고.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알트코인 시장만에서만 이렇게 분산 투자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알트코인 투자는 예외로 서브로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누구한테도 좋냐면 단기 투자자들한테 좋아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할 거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아. 트레이딩 보면서 상가 패턴이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 막 차트 공부하면서 봐. 그게 제일 나아. 장기 투자자분들, 난 중장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랑 여건에 좀 맞는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돼. 자, 그럼 일단은 국민연금이 뭐를 담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오늘 요거 방송 정리본에다가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링크랑 구독자 톡방이랑 자 링크를 방송 정리본 저희가 원래 유료 자료인데 무료로 드리죠. 방송 정리본은 어디에서 드리냐면은 구독자 톡방에서 드려요. 나는 멤버십 하우스 방에 있다 아니면 구독자 톡방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나는 코인이슈 영상을 처음 봤고 나 앞으로 좋은 자료들 지난 무료 강의들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톡방 들어오세요. 무료로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2분이면 들어와. 요거 유튜브 영상 보시는 거 더보기란 누르시면 최상단란에 무료 구독자 톡방 입장하기 있어요. 클릭하시면 요거 화면 보입니다. 여기서도 오늘 포트폴리오 보는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웰 위즈덤이라고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13F 보고서 딱 뜨잖아요. 이거 볼 수 있어. 블랙록이 뭐 담고 있는지 볼까요? 보이시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보여요. 언제 팔았고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얼마나 올라갔고 다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검색창에다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한국도 국민연금 치지 말고 네이셔널 펜슨 서비스 죄송해요. 영어는 약해요. 이거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국민연금이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 거 6월 30일 거 기준 볼게요. 전주시 전라북도 돼 있네. 보시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메타 이런 식으로 뭘 들고 있는지 다 보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뭐를 담았구나, 이걸 왜 담았을까,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얘 담았으니까 이거 무조건 담자 그러시면 안 되고, 얘는 왜 담았을까? 내가 조금 괜찮게 보는 투자 종목인데 코인이슈 방송을 봤더니 이러이런 게 좋대. 저런 공부를 했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담아서 담는 겁니다. 리스트별로.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국내 주식은 따로 또 그 링크 있으니까 구글창에 검색해 보셔도 나와. 국내 주식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따라한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저는 국내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구조상 저는 안 좋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국내 주식은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미국 주식, 그리고 크립토 투자, 그리고 일본 주식, 혹은 엔화, 이렇게 세 가지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딱 작성을 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AI 섹터 있겠죠?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들. 아까 우리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어떤 식으로 먹는지 그거 얘기했었죠. 그런 섹터들. 혹은 방산주들. 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일어설 거고, 분열주의가 앞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겠네.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방산주 좋겠네. 팔란티어가 왜 좋은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소형 원전, 야, 앞으로 이제 AI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고, AI를 하려면 데이터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공급하려면 소형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소형 원전주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담는 거예요. 크립토 종목을 미국 주식으로 담을 수도 있고, 혹은 코인으로 담을 수도 있고, 크립토 투자. 대신 우량주 위주로. 그리고 비우량주를 담는다, 알트코인을 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낮춰서 많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일본 주식을 사고 싶다, 종합 5대 상사 워렌 버핏 사고 있는 거 그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엔화 구성해도 좋습니다. 자, 코인이슈님, 일본은 왜 들어갔나요?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크립토 둘 다 누구 자산이에요? 미국 크립토 둘 다 미국 자산이죠. 달러 가치가 빠져. 그러면 환차익에서 손실을 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엔화나 일본 주식들, 니케이 좀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환차익에서 해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 그리고 크립토 투자, 일본 주식, 뭐 엔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길게 가져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하우스분들한테 이번에 상승자 엑시트하고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나갈 겁니다. 시그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국민연금 그냥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모방한다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100% 승률을 보이는 조금 내가 그냥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올라간다 떨어진다 보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민연금.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거 보는 방법까지. 혹은 블랙록이 담는 포트폴리오 열어본 다음에 이거 좋은데? 공부도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국민연금만 안 보더라도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 얘네들이 뭐 갖고 있는지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사웨이야. 걔네들이 뭘 갖고 있는지 보면서 여러분들 모방할 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모방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기관들 펀드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기준점을 잡고 투자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어서 기사님을 불렀어요. 기사님을 좀 요청을 했고 최대한 좀 빠르게 고쳐서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녹화 방송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번 주 아까 기사님 여쭤보니까 9월 8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녹화 방송 대체를 하고 최대한 좀 먼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계속해서 확인할 거니까 다시 한번 또 방송에 좀 지연이 있었던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두려움과 지루함이 커질수록 기대 수익은 증폭된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월 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고 이렇게 좋은 이상은 여러분들 시즌 종료니 뭐니 10만 달러 밑으로 가면 끝나니 웃기지도 말자. 듣지도 말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한테 위기와 공포가 아니고 기회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시는 우리 윤희님 그리고 에고님, 감스타님, 하나나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인이슈 방송은 매주 월수 9시부터 11시까지 정규방송 진행되고요. 금요일날은 금요 팟캐스트 진행되죠. 많이들 봐주시고 저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요일날 인터넷 환경 개선이 안되면 녹화방송을 올려드릴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월요일 잘 마무리 잘 하세요. 다들 고박.